Pharmacology terminology. 브랜드 네임의 약물의 경우 제약사에서 따로 이름을 붙인 약으로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고 쉽게 불려지는 특징이 있는 반면 generic drug의 경우 약물의 주요 성분에 해당하는 그 화학적 물질 그대로의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흔하게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알러지 약인 Zyrteg은 브랜드 네임이고 이 약물의 성분인 Cetirizine generic na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약물 사이의 성분이나 농도, 용량, 사용법엔 차이는 없는데 환자에 따라 제네릭에서는 효과를 못 보는데 브랜드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경우는 가끔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처방전은 제네릭으로 처방이 되고 실제로 이 제네릭 드러그가 대부분 조금 더 쌉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광고의 영향으로 브랜드 네임에 더 익숙하시고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제네릭 네임이 더 흔하게 통용되기 때문에 두 이름을 다 매치해서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오늘 약물의 이름이 가진 특징들, pharmacology terminology를 공부할 때는 generic name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의 이름의 prefix 혹은 suffix라고 해서 단어의 앞이나 끝에 특정한 공통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통일성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이름에 돌림자 넣듯이 약물들 간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혈압약들 중에 클래스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흔히 ARBs라고 부르는 혈압약의 경우 artan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losartan, valsartan과 같은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RAS 시스템에서 약용 기전을 가진 ACE inhibitor의 경우 pril로 끝나는 약물인 lisinopril, enalaprill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beta blocker의 경우 LOL, 즉 lol로 끝나는 약물이 대부분인데 metoprolol, carvedilol, atenolol을 예로 들 수 있죠. 칼슘 채널 블로커의 경우 dipin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는데 amlodipine, nifedipin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뇨제 중에 대표적으로 loop diuretic과 thiazide가 쓰이는데 이 loop diuretic의 경우 semide로 끝나는 furosemide, torsemide를 예로 들 수 있고 thiazide의 경우는 말 그대로 thiazide가 끝에 붙어서 hydrochlorothiazide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죠. 이 외에도 더 많은 혈압약의 종류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특징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zosin으로 끝나는 약이 있어요. terazosin, doxazosin 이런 식인데 이는 alpha-1 antagonist 계열의 약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신한 혈압약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또 하나 무리수를 두자면 zolamide로 끝나는 carbonic anhydrase inhibitor에 해당하는 혈압약이 있는데 acetazolamide, dorzolamide처럼 이 약물들이 다 zolamide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혈압을 졸라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볍게 심혈관계 약물 중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고지혈증 약물에서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atorvastatin, pravastatin, simvastatin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항생제를 살펴볼 건데 실제로 너무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있고 더군다나 IV로 주던 항생제를 PO, 즉 경구로 바꿔줄 때 같은 클래스의 약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흔한 페니실린 계열을 보면 말 그대로 실린으로 끝나게 되는데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파이퍼라실린을 예로 들 수 있죠. 반면 아미노글리코사이드나 글라이코펩타이드의 경우 마이신으로 끝나는 항생제인데 니오마이신, 벤코마이신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비슷한 끝맺음을 하는 약 중에 트로마이신으로 끝나는 마크롤리드라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항생제가 따로 있는데 대표적으로 community acquired pneumonia에 많이 쓰이는 azithromycin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클린으로 끝나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의 경우 doxycycline, minocycline처럼 끝에 사이클린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감염 치료에 쓰이는 broad spectrum antibiotic 중에서 흔하게 외래에서 처방되는 약이 fluoroquinolone 계열인데 이 약들은 ciprofloxacin, levofloxacin처럼 뒤에 플럭사신이 붙는 게 특징입니다. 입원 환자들 중에 폐혈증인 sepsis가 온 경우에
거의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처방되는 IV 항생제 중에 이미페넴, 메로페넴과 같은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페넴으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의 경우 접두사인 셉 혹은 셉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피파인, 셉디니어, 세팔렉신을 예로 들 수 있죠. Fungal infection, 즉 곰팡이균 감염에 쓰이는 항생제의 경우 푼진 혹은 azol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카푼진, 플루코나졸,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감염약과 약물 중 마지막 바이러스성 약물을 찾아보면 클래스마다 약용 기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는 비린, 부딘 혹은 비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렘데시비르가 대표적인 예죠. 소염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성 제제들도 비슷한 전미사를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존 혹은 올론이 있고 예를 들면 프레드니존, 플루코나존 그리고 프레드니졸론, 트리암시놀론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경계로 넘어와서 항불안제 중에 좀 중독성이 강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을 보면 제팜이나 졸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로라즈팸, 미다졸람이 흔하게 쓰이죠. 반면에 항우울제 중에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즉 SSRI라고 불리는 약물의 경우 에틴으로 끝나는 약물이 많은데 듀록시틴, 필록시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질약물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마제핀처럼 제핀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에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혈당에 해당되는 글루코즈에서 유래된 것처럼 글리나이드, 글립틴, 글리타존과 같이 전미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리파글리나이드, 시타글립틴, 로시글리타존을 찾아볼 수 있죠. 이외에도 위식도 영리질환에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PPI라고 불리는 Proton Pump Inhibitor 계열의 약물들은 프라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쓰이는 약물로는 펜토프라졸, 오메프라졸을 들 수 있습니다. PPI 말고도 H2 antagonist 계열의 위산 억제제인 경우 페메티딘, 시메티딘처럼 티딘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ick wrap up. Make sure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